이재명 네. 민주당 대표 어제 얘기를 들었더니 요즘 예. 정말 말수가 줄어들고 정말 얼굴이 굉장히 쪼그라들었다.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그 얘기했어요. 쇼 아니야? 쇼하는 거 아니야? 약한 했는데 척. 불쌍한 척. 불쌍한 척 쇼하는 거 아니야? 탄압받는 척. 그랬는데 그건 아닌 것 같다. 정말 쫄았다라고 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재명 대표가 쫄 얘기가 또 하나가 나왔습니다. 지금 이재명 측에서 가장 강력하게 나는 대장동과 관련이 없어라고 주장하고 있는 워딩이 하나가 있는데요. 얘기가 하나가 있는데 뭐냐면은 작년에 기억나시죠? 세계 8대 미스터리 중에 하나인 어마어마한 머리숱을 가진 남욱이 여름에 미국 LA에서 대한민국으로 비행기 타고 들어옵니다. 네. 들어오는데 그 중간에 JTBC하고 아마 기내에서 인터뷰를 했었잖아요. 예. 그때 인터뷰를 하면서 남욱이 했던 얘기 있잖아요. 네네. 그 얘기가 정말 이재명 대표한테는 아주 보물단지인 거예요. 그렇죠. 남욱이 뭐라고 얘기했냐. 제가 알고 있는 한 거기 즉 이재명 거기는 관계가 없어요. 10년 동안 그 사람 이재명 그 사람에게 얼마나 많이 해봤겠어요. CR도 안 먹혔어요.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CR도 안 먹힌다가 이재명 측 변호사랑 다 이런 사람들이 정말 집중적으로 보고 있는 대목이거든요. 그렇죠. 봐라. 아니 남욱이 CR도 안 먹힌다고 얘기했는데 반대로 이건 이재명이 청렴하다는 얘기 아니냐라고 주장을 해왔는데 지금 그게 법정에서 네. 누군가와 입을 맞춰서 나온 발언일 가능성이 농후하게 제기된 거죠. 그렇죠. 원래 남욱이 처음 했던 인터뷰에서는 그분을 언급하면서 그거는 김만배나 유동규가 알 거다. 나는 뭐 그분은 아니지만 이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러고 나니까 이제 김만배가 남욱한테 전화해서 네. 야, 네가 그렇게 얘기하면 어떡해? 라고 화를 냈다는 거예요. 그게 이번에 나온 거죠. 네. 상세하게 나왔습니다. 그냥 전화를 했다는 것도 아니고요. 카카오톡 보이스톡으로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정황이 그냥 진술이 아니라 정황이 이렇게 어떻게 했고 무슨 기기를 이용했고 이런 게 나오면은 그 발언의 구체성이 높은 거거든요. 상당히 구체성이 높게 김만배와 그렇게 그 얘기를 했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얘기를 들어보면은요, 김만배, 남욱, 정영학 이 사이에 다툼들이 엄청 많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간에 싸웠다가 뭐 안 보고 안 봤다가 또 다시 돈 때문에 다시 만나서 또 유동규가 돈 달라 그러면 또 돈 어떻게 만들어야 되니 해갖고 또 모여서 회의하고 그러니까 원래 그런 거 있잖아요. 큰 돈이 들어오고 나면 처음에는 의기투합해서 하지만 돈이 들어온 다음에 정산 시점에 막 싸우게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지분율을 두고 굉장히 많이 다툼도 많고 갈등도 많았는데 그 와중에도 이 사람들 관통했던 정신은 단 한 가지인 것 같아요. 뭐냐면 이재명이 대통령이 될지도 몰라. 그렇습니다. 네. 실제 엊그제는 남욱 씨가 왜 진술을 바꿨느냐라고 했을 때 그때는 대통령 될 줄 알았다라는 거였고 이번 보이스톡 통화에서는 아주 이 상징적인 대화가 나옵니다. 김만배 씨가 그랬다는 겁니다. 보이스톡으로 우리는 이재명 시장과 한 배를 탔는데 네가 그렇게 언론 인터뷰를 해버리면 어떡하냐. 한 배라는 표현이 나왔습니다. 한 배. 이게 이 말 자체가 물론 이러면서 그분이 누군지 몰라요. 그분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들은 건 없어요라고 하지만 김만배 씨가 이재명 시장과 한 배를 탔다고 했으니까 이 말은 뭐냐면은 지금 천화동인 1호의 428억의 절반은 그분 것. 그분의 정진상과 김용만 들어가느냐, 정진상, 김용 플러스 이재명까지 들어가느냐라고 했는데 이재명 한 배 주요한 키워드가 나왔기 때문에 이것은 재판에서 큰 영향을 재판부의 판단에 영향을 미칠 거로 봅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러니까 밥맛은 떨어지고 얼굴이 초췌해질 수밖에 없는 말수는 줄어들고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것 같아요. 불쌍한 거 맞나요? 개딸들 입장에서는 불쌍해 보이나요? 개딸들이 이제 딴 데 분노를 표출할 때가 또 생겼죠. 그런가요? 네.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은 이낙연 기획이었다 하는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 거잖아요. 저희가 뒤쪽에 소개를 해드리려고 했습니다만 먼저 소개를 해드리고 가죠 뭐. 그 여러분들 이제
작년 8월 31일 날 경제신문, 경기 경제신문에 칼럼이 나왔죠. 예. 이재명 시장님 화천대유는 누구 겁니까? 라고 하는 그 기사가 칼럼이 나왔어요. 사실 기사는 아니고 칼럼이 나왔는데 그 칼럼이 나왔을 때 예. 초기에는 기사가 바로 칼럼이니까 뭐 기사를 받을 수는 없잖아요. 대응을 안 했죠. 네, 그리고 대응을 안 하고 있다가 점점 이 얘기가 장난이 아닌데 라고 하면서 주간 조선에서 기사도 쓰고 그다음에 네. 조선일보도 기사를 쓰고 하는 과정들을 겪어서 추석 무렵에 굉장히 이 화천대유가 화제가 됐었습니다. 맞습니다. 그 무렵에 어떤 얘기가 나왔느냐 하면은 그러면은 처음에 네. 경기경제신문은 어떻게 해서 왜 이 기사를 썼을까? 네, 네. 그 얘기를 하니까 이낙연 씨 측에서 받았다. 그 얘기가 사실 작년부터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참 불분명한 건데 저희들도 네. 듣기는 들었는데 이낙연 당시 이제 대선 경선 후보죠. 네. 경선에서 이재명 시장과 이제 이재명 당시 도지사와 경기지사와 경쟁하는 입장에 있는 네. 이낙연 후보 쪽에서 호재일 수는 있죠. 그래서 그렇죠. 지지자들이 트위터에 예. 많이 퍼뜨리고 네. 하고 있는 양상은 저희도 보였습니다. 네. 보였지만 그렇지만 이걸 누가 시작을 했느냐는 알 네. 수가 없었거든요. 맞아요. 그런데 또 어저께 남욱 변호사의 재판에서 남욱 변호사 그 발언이 나왔는데 김만배 씨와 회계사 네. 정영학 씨. 정영학은 이 소위 말해서 초창기 이 대장동 수사를 그 그림을 잡았던 정영학 녹취록. 그러니까 거의 모든 통화를 다 녹취했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대장동 일당 중에서 가장 먼저 입을 연 사람이 정영학이었습니다. 그렇죠. 천화동인 5호가 네. 주인이죠 이분은. 네. 그 정영학 녹취록이 있었는데 이거를 그 어저께 그 김만배 씨 측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김만배 씨와 정영학 씨 간에 2019년 11월에 싸움이 있었다. 그래서 이번에는 정 씨가 그 이낙연 측 윤영찬 의원을 통해서 김 씨에게 크게 싸움을 걸었다. 이렇게 진술을 했다는 겁니다. 네. 그렇게 그 네가 진술을 한 게 맞느냐라고 어저께 김만배 씨 측 변호사가 남욱 변호사에게 물었던 겁니다. 그러면서 2019년 11월에 정영학이 이낙연 측 통해서 김만배를 공격을 한 거네. 네. 그러면은 그 다음에 이후에 2021년에 대장동이 터져 나왔는데 네. 그건 그럼 이낙연 쪽이네. 네. 그 얘기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대장동 초기부터 여기에 오히려 그래서 그런 얘기도 있었어요. 이낙연 후보가 네. 이게 마음이 소심하고 이게 눈치를 많이 보는 이런 타입인데 몸을 너무 살있는 타입이다. 예. 오히려 이낙연 측에 모든 자료가 가 있는데 예. 이낙연이 확 터트리면 당대표가 되겠다 오히려 그런 얘기까지 심지어 나왔었거든요. 그런데 그러니까요. 이낙연 전 총리가 그분 별명이 무슨 뭐 장어 그분도 뭐 이런 계열이죠. 반기문 총장처럼. 예, 그래갖고 예. 너무 몸을 사리고 이게 상황이 굴러가기는 바라지만 거기에 내가 개입됐다는 거는 안 밝혀졌으면 하는 네. 그런 이제 마음이 많아갖고 이거를 빨리 추동을 못했다. 그래서 이낙연의 패인으로 꼽히는 것 중에 하나가 너무 몸을 사렸다였었거든요. 오히려, 예. 그렇죠. 근데 어저께 윤영찬 의원이 당일날 어제 즉각 바로 반박을 했어요. 예. 그 사실이 아니다. 왜냐하면 어저께 법정에서 김만배 씨가 그렇게 질문을 하니까 네. 남욱 변호사가 뭐라 그랬냐면 정영학 회계사가 말했던 뭐 천화동인 1호 관련 부분, 뭐 50억 흘력 관련 부분 그거를 그 정영학 씨 변호인이 윤영찬 의원한테 녹취록을 포함해서 자료를 넘겼다는 얘기를 들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누구한테 들었는데요? 했더니 기자한테 들었는데요. 네. 그러니까 기자한테 들었다니까 이거는 저희가 어떻게 본다면 저희가 그때 한참 이슈 포청전에 했을 때 와 비슷한 수준일 수도 있는 거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윤영찬 의원은 남욱도 저 정도밖에 모르는구나. 실제와 관계 실제는 어떤지 모르지만 윤영찬은 사실 무근이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요. 네.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은 이 초췌해져가는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는 지지자들, 그렇죠. 흔히 말하는 이제 개딸들 입장에서는 세상에 이낙연이 그런 짓을 했단 말이야? 그렇죠.
이제 부글부글 하고 있는 거죠. 심증만 있다가 어쨌든 네. 물증 비슷하게 나온 거죠. 네, 네. 그래서 이제 여기 지지자들이 올리는 글이 뭐 이낙연이 조국도 치고 이재명도 친 거였다. 남욱의 진술로 퍼즐이 맞춰졌다. 아, 이낙연 악마 그 자체, 악구마 이제 이러고 나오는 거죠. 난리 네. 나겠네요. 그래서 지금 청원 게시판에 반개혁파 이낙연 등을 모두 출당시켜라 하는 내용의 청원 글이 올라와서 지금 숫자가 계속 올라가고 있다고 합니다. 아, 근데 진짜 이렇게 가다가 네. 민주당이 분당되는 거 아닌가요? 그 얘기 많이 하고 있잖아요. 네. 지금 이재명 당대표가 빨리 뭘 입장을 정하지 않으면 분당될 가능성 같은 것들은 상당히 상존한다. 그 얘기가 나오는데 네. 요 당이 어떻게 될지 조금 지금 우리 댓글에는 봐야겠어요. 이낙연이 애국자네 이렇게 하시는데 지금 우리 박안주 에디터 말씀은 그게 아니라 이낙연은 잘 못했다는 거예요. 이걸 하려면 확실하게 했었어야 되는데 있었는지 없었는지 모르는데. 근데 사실 이낙연이 애국자네요. 사실 이 부분도 사실은 좀 맞는 부분이 있기는 있어요. 그런가요? 네. 아니 왜냐하면 국민의힘 지지자 입장에서는 만약에 이낙연 전 총리가 이재명 후보를 완전히 깨끗이 정리하고 대장동을 털고 1대1로 대선에서 붙었다라고 하면 지난번 표차도 0.75%였나요? 아니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개딸들이 어떻게 본다면 정확하게 보고 있어요. 이낙연이 조국도 치고 이재명도 친 거였다. 그러니까 그렇다면 민주당이 제대로 살아있는 정당이었다면 조국 사태 안 일어났을 거고요. 그리고 이재명 같은 사람이 대선 후보 안 됐을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민주당 다시 정권 연장했죠. 그렇습니다. 이해찬 총리가 말했던 10년 집권설, 20년 집권설이 사실 그렇게 멀지 않은 그들의 꿈이 될 수 있었던 거죠. 자. 이게 남욱이 정말 어마어마한 일들을 만들고 있습니다. 네. 저기 지난주 지지난주 이제 저희 조선일보 앱을 깔아 주셔가지고 저희 이제 앱이 많이 확대가 됐습니다. 얼마 전 닷컴에도 보셨지만 조선일보 앱으로 이제 신문 보시는 분들이 너무너무 늘어나서 감사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으로 이제 저희 종이신문도 이제 저희가 이제 구독자들을 좋은 콘텐츠들로 매일 200명 넘는 기자들이 매일매일 만들어서 다음날 아침에 배달드리는 신문을 또 들어오셔가지고 또 구독을 해주시면은 저희가 이제 또 선물도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선물 저기 있는데 갖고 와야 되는데. 선물 큰 달력. 가지고 제가 저희가 이제 갈까요? 달력 선물도 드리고 하고 있으니까요. 지난번 앱처럼 저희가 링크를 전화하셔가지고 전화번호 저희 조선일보 전화하셔서 잠깐만 전화번호 1577-8585. 1577-8585 1577-8585로 전화를 하셔서 이슈포청천 유튜브 보고 전화한다. 구독을 신청한다. 이렇게 해주시면 저희들이 또 우리 구독자님들의 파워도 느낄 수 있고 지금 박은주 에디터가 이 달력을 갖고 오셨습니다. 신년 달력 이거 잠깐 제가 들겠습니다. 이렇게 근하 신년 상당히 이제 전통적인 형태 디자인으로 된 조선일보 달력입니다. 이 조선일보 달력을 이번 유튜브 1577-8585 전화하셔서 유튜브 보고 구독 신청한다 라고 하면서 제 이름 또는 박은주 에디터 이름 이렇게 한번 언급해 주시면 그 추천자로서 언급해 주시면 저희가 이렇게 달력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동훈 씨 이름 얘기해 주세요. 네. 아니 근데 제 생각에는 저는 우리 유튜브 구독자들은 거의 다 저희 신문 보고 계실 것 같아요. 맞아요.